안녕하세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 사주월을 마치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인년, 기사월, 병자일, 을미시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 문제는요,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자수가 찬 상황은 사주에 자수가 있는데 자수가 찬 상황을 묻는 문제가 1번. 두 번째, 이 사주 직업은 어떨까요? 직업을 묻는 문제가 2번째. 세 번째, 이 사주 일반격인가요? 특수격인가요? 일반격인지 특수격인지 묻는 문제가 3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의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을 찾으면은 사주 형국 파악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사주 강약 잡기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얘기죠.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일간편이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호행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대표는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인성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죠. 자, 비겁인 불부터 찾아보면 불은 월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미토 안의 정화, 시지 미토 안의 정화, 자원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불기운이 제법 되는 사주가 되겠죠. 사와 큰 불과 지장간의 정화 자원불이 있으니까요.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불길 가능성이 조금 있는 사주입니다. 다음에 인성인 나무를 찾아보면은 나무는 시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없고 연지 밑턴의 을목, 시지 밑턴의 을목이 암정됐네요. 자, 나무기는 작은 나무뿐이라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작은 풀이라요. 다음에 일간의 힘을 빼는 호행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식상부터요. 식상은 불이 생해진 호행 흙이 되겠습니다. 흙은 연간의 기토, 월간의 기토, 연지의 미토, 시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사환의 무토가 암장됐네요. 흙기운이 제법 되죠. 지장간에 있는 무토까지 해서 흙기운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흙기운이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 발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사환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재성인 쇠 기운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사화 지장간의 경금뿐이라.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면은 물은 일지에 자수 자원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물기운 관성도 자수 자원물 뿐이다 보니까 물기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불기운과 흑기운 중에서 강한 호행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흑기운이 약간 강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보자고요. 좀 더 깊이 들어보면 첫 번째 문제, 사주에 자수가 있습니다. 일지에 자수가 있는데 자수가 없으면 화토 이행격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을목은 나무지만은 나무가 너무 작아서 간에 개별도 안 가니까 삼상격이 아니고 이행격으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자수가 잡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자고요. 미토 지글지글한 흙에 갇혀 있고 기토 사화하고 병화에 생을 받는 기토는 자수를 말려버리고 또 병화 사화는 열기운으로 자수를 말리고 고리무원이죠. 자수가 거의 말라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주위를 살펴보니 병화, 기토, 사화가 보이는데 사화 안에 무토가 보이네요. 무토가 보여서 암합을 청합니다. 자수하고 사화는 암합을 해서 무게 합화를 이뤄서 불기운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잡티 개수가 없어져서 이행객 화토로 이루어진 두 가지 오행으로 된 사주가 되는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자수가 고린무원이어서 살길에 짜서 사화와 무게 합화를 해서 특수격 사주가 된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번 문제 자수가 찬 상은 미토에 빨리고 기토에 빨리고 열기운에 말라버려서 고린무원인 자수가 되고, 두 번째 문제, 이 사주의 직업은 어떤가요? 만약에 예방격이면 자수, 관성을 봐야 되겠죠. 말르기 일보 직전이니까 직업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되겠죠. 이 자수가 변해서 무게합화를 이루니 특수격을 일어나서 특수격 사주는 직업운이 괜찮은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부기를 드릴 수 있는 사주가 되니까 자수로 관성을 보면 안 되고, 자수가 변해서 불로 변하니 이행격 사주가 돼서 이행격, 종격, 복격, 규격으로 직업운이 좋은 사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이 사주는 특수격, 종격 사주가 됐죠. 자수가 암합을 해서 이행격, 종격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니 복격 사주가 된 사주 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신해년, 임진월, 갑신일, 을의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다시 한번요. 신해년, 임진월, 갑신일, 을의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문제는요.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가요?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1번. 두 번째, 이 사주 학문성은 어떤가요? 학문성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주 유학도 가능한 사주인가요? 유학이 가능한 사주인지 묻는 문제가 3번. 마지막 네 번째는 학문성에 비해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문성에 비해서 발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입니다. 학문성에 비해서 발전이 안 되는 이유요.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도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어보고 나중에 답하고 대조해보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사주 복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